요즘 인테리어 비용이 장난 아니죠? 자재값,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고객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다 보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기본값이 되면서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들이면 인테리어가 다 잘 될까요? 제 30정령으로 보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결과물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내가 지불한 비용만큼 효용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지금 신도림에 있는 45평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돈 들인 만큼 뽕을 뽑을 수 있는 인테리어 팁을 좀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같은 비용으로 3배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현관은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가 라인 정리입니다. 예전 현관은 좀 어수선했어요. 바닥이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 마감재가 전부 유광인데다가 삼연동 중문이 달려있어서 촌스럽게 느껴지는 현관이었습니다. 특히나 바닥의 분절선이 벽에 있는 가구와 맞지 않아서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이 현관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라인 정리입니다. 먼저 현관을 복도 쪽으로 살짝 연장했습니다. 현관에 비트벽체가 있는데 중문과 라인이 맞지 않아서 골목길처럼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중문은 삼연동에서 스윙도어로 바꾸면서 비트벽체의 라인에 맞춰 현관을 늘리고 좁았던 디딤석도 벽체만큼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디딤석을 키우면 중문 스윙도어를 열었을 때 신발이 걸리지 않아서 좋아요. 900에 900각 타일 매지 라인에 딱 맞게 마주보는 신발장 가구 라인도 맞춰줬습니다. 비싼 돈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어딘가 어수선하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매지 라인이나 가구 라인에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이 현장처럼 딱딱 선을 맞추면 공간이 정돈돼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공간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양쪽 벽면에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으로 가득 채우기보다 공간을 약간 비워서 오브제를 두면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돼서 활용도도 높은 현관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신발장 사이를 730mm 정도 띄우고 벽체에 전신 거울을 설치했어요. 앞에는 높이 1m짜리 단상을 제작해서 세라믹으로 마감했습니다. 위에 향수나 키, 단순한 소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멋진 오브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라믹은 카모플라즈 제품인데 화려한 장식이 없이 세라믹 문양으로도 현관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왼쪽 신발장은 바닥에서 200mm 띄우고 벤치를 제작했어요. 보통 의자 높이가 450mm 정도 되거든요. 그 높이에 맞춰서 벤치 높이를 잡았어요. 이 정도 높이는 돼야 편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구재와 조명이에요. 현관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가구재에도 신경을 써주면 좋은데요. 여기 가구재에 적용한 필름은 동조엠보 LPM입니다.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중후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비싼 가구재를 써도 조명에 신경 쓰지 않으면 비싸고 흔한 현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매립등과 간접 조명을 적절히 레이어링하면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러워져요. 여기 현관 길이가 3.7m 정도 되는데 3인치 매립 조명을 3개 배치하고 신발장 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무드 있는 현관을 완성했습니다. 중문은 그냥 쓰던 방식대로 새 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못생긴 삼연동 중문을 그냥 두면 절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안 납니다. 이 현장은 깔끔한 무프레임, 백유리 스윙 중문을 바꾸면서 훨씬 간결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다만 이렇게 여닫이 중문을 선택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문을 열고 닫을 때 천장 기물이 걸리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중문 문체에 있으면 문을 여닫을 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냥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워낙 이런 실수를 많이 봐서 여러분은 절대 뜯고 다시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프링클러 위치를 이동할 게 아니라면 헤더를 줘서 걸리지 않게 해야 해요. 낭비되는 복도를 활용하면 드라마틱하게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관에서 봤을 때 정면은 방과 공용 욕실을 이어주는 복도, 측면은 공용부로 들어간 복도가 길게 있었어요. 이렇게 복도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수납과 휴식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복도 하나는 줄여서 방과 욕실 사이즈를 크게 넓히고 공용부로 들어가는 복도만 남겨서 동선을 심플하게 재구성했어요. 중문 바로 맞은편에는 공용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만들었는데요. 내부는 1580에 1000mm 정도 크기로 덩치 큰 물건이나 청소기를 보관할 수 있어요. 도어는 완전히 열 수 있게 180도 격접을 달았어요. 공용부 벽체는 현관에서 사용했던 영림 PX451 화이트스톤 필름을 적용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었고요. 여긴 층고가 2500mm로 다른 현장보다 많이 높아요. 현관 중문 헤더를 준 높이만큼 각 벽면에 동일한 높이로 인방을 만들어서 공용부 전체에 통일감을 줬습니다. 주방은 크기보다 동선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집 주방 크기가 평수 대비 좀 작은 편인데요. 좁은 주방일수록 동선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냉장고, 가열대, 개수대는 편리한 삼각구도로 배치했는데요. 가열대는 거실을 바라보고 조리할 수 있게 대면형 구조로 만들었어요. 개수대와 가열대 사이는 거리를 둬서 조리대로 쓸 수 있게 했고 뒷벽 전체에 냉장고와 키큰 장을 배치해서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구도를 만들었어요. 키큰 장은 현관 신발장과 동일한 포리에스 필름으로 마감했는데요. 냉장고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고정식 선반과 인출식 선반을 넣은 수납장으로 구성했어요. 최소한의 동선으로 세척과 조리,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했습니다. 아일랜드 조리대 길이는 2290에 1100이에요. 안쪽은 2단 서랍, 망장으로 구성했고 바깥쪽 2단 서랍은 세라믹으로 겉면을 마감했어요. 싱크대 상판은 그레이 화이트 12T 세라믹, 아일랜드 서랍은 카모플라즈 6T 세라믹이에요.
두 제품의 문양이 비슷한데 두께가 달라요. 서랍 마감재는 무게가 달라가는 얇은 두께를 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또 이렇게 서랍에 세라믹을 부착할 땐 세라믹 자체 무게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릇 무게 자체를 감안해서 튼튼한 레일을 써야 해요. 여기는 블룸 인투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 옆면도 이렇게 세라믹을 내려서 마감하면 훨씬 통일감 있고 고급스러운 주방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주방 옆에 보조주방이 설계된 곳이 많죠? 제가 잔소리 하나 하자면 보조주방 안에 화구 넣는 건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보조주방에 가열대가 있으면 곰탕처럼 오래 끓이거나 생선처럼 냄새가 나는 걸 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리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고구마나 감자를 많이 태워 먹었습니다. 냄비가 새까맣게 타고 연기가 날 때까지 몰랐던 적도 있어요. 여기도 기존 보조주방에 2구짜리 가열대와 개수대가 있었는데요. 전적으로 수납만 하는 팬트리를 바꿨어요. 상하부 수납장으로 구성하고 좌측엔 바닥부터 천장까지 키 큰 장을 제작했습니다. 팬트리 공간으로 들어오는 문은 히든 가구 도어인데요. 키 큰 장과 같은 필름으로 마감해서 벽면 전체가 통일감 있게 이어집니다. 평범한 거실을 호텔 라운지처럼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홈바입니다. 거실에 홈바를 설계한 사례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와인바 같은 느낌으로 구성했어요. 기존 세탁실 문이 있던 벽체 앞에 가로 3m, 세로 1.5m 정도의 홈바를 만들었는데요. 딥브라운 프레임에 브론즈 휠을 넣은 양문형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서 거실과 공간을 분리했어요. 벽체랑 천장은 현대 LNC보다 메탈 느낌이 나는 필름으로 마감했는데요. 다른 공간과 차별성이 느껴지도록 약간 어둡게 연출했습니다. 좌측 상부장은 술과 잔을 보관하는 브론즈 유리 장식장으로 구성했고, 홈바 정면 중앙엔 2단 철제 선반이 있어서 각종 잔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하부엔 개수대도 넣었는데 바로 옆에 세탁실이라 상하부수 배관을 끌고 오기가 수월했어요. 식탁은 동선을 고려해서 주방이랑 홈바에 가깝게 배치했고, 홈바 문을 열면 정면에 있는 와인셀러와 주류 냉장고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파 배치예요. 한쪽으로 소파를 쭉 두고 맞은편에 TV를 놓는 일반적인 배치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양창 있는 거실에선 테이블을 중심으로 기역자나 라운지 형태를 배치하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라운드 형태의 소파를 배치하려면 가로 4m, 세로 3.5m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IoT예요. IoT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절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현장에는 전체적으로 IoT 조명을 설치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시나리오를 입력해뒀어요. 아침에 기상 알림이 울리면 커튼을 열어주고, 저녁 일몰 시간에 맞춰서 커튼을 닫아줘요.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으면 거실 천장 매립 등은 부드러운 조도로 바뀌고, 식탁 위에 마그넷 조명만 가장 밝게 켜집니다. 거실에서 휴식을 취할 땐 눈에 편한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원하는 모드로 바뀌고 싶을 땐 리모컨 타입 스위치나 노브 스위치를 터치하면 됩니다. IoT 시나리오는 내 패턴에 맞게끔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침실을 원한다면 이렇게 설계해보세요. 안방문을 열면 우측에 파고도룸, 좌측엔 큰 드레스룸이 있어요. 이곳은 기존 안방으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이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좌측 벽면에 길게 붙박이장을 설치했어요. 긴 옷을 걸어두거나 이불을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붙박이장 맞은편을 룸인룸 형식으로 워크인 클로젯을 만들었어요. 슬라이딩 도어는 딥브라운 프레임에 브론즈 휠을 넣었는데요. 홈바 중문과 동일한 사양입니다. 내부는 디귿자로 시스템 앵글을 설치해서 많은 양의 옷을 수납할 수 있게 구성했어요. 이 드레스룸은 동선을 위해 거실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히든 도어를 달았는데요. 이 문을 통해 쭉 들어가면 가방을 둘 수 있는 진열장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몸통 브라운 컬러, 도어 선분한 브론즈 유리로 구성해서 고급스러운 내부가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안방은 아내분 기상시간에 맞춰서 커튼이 열리고 안방 욕실과 파우더룸 조명이 켜지도록 설정했어요. 또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안방 욕실, 복도, 드레스룸 조명이 켜지고 취침 시엔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루틴에 따라 시내를 짜두면 삶이 훨씬 편해져요. 안방 욕실은 복도 공간까지 넓히면서 예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졌는데요. 호텔 같은 욕실을 구성할 때 놓치면 아쉬운 포인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대형 욕조예요. 욕실 사이가 커진 만큼 대형 욕조를 넣어주면 좋은데요. 여긴 1200에 1700짜리 욕조가 들어갔어요. 공간에 여유가 있을 땐 기성 욕조나 조종 욕조 중에 어떤 게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크기로 따지면 조종 욕조가 더 넓어 보일 수 있겠지만 물 받는 시간이나 청소의 편의성을 따지면 기성 욕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매립수전입니다. 매립수전을 시공해 놓으면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욕실이 완성됩니다. 벽체에 매립수전을 설치하면 세면대와 수전 사이에 물때 끼는 일이 없이 세면대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브랜드도 다양한데요. 중가 브랜드로 필로토나 아메리칸 스탠더드, 고가 브랜드로 폴러나 그로에가 있어요. 여기 안방 욕실엔 필로토 니켈 제품을, 거실 욕실엔 아메리칸 스탠더드 크론 제품을 세팅했습니다. 세 번째는 샤워부스예요. 욕실 공간이 여유롭다면 욕조 말고도 별도의 샤워부스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항상 몸을 담그는 목욕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간편하게 샤워할 때 욕조를 넘어다니면서 씻는 게 어떨 땐 번거롭더라고요. 샤워부스 내부에는 젠다이를 만들어 두면 샴푸나 바디워시를 올려놓기도 좋습니다. 코너 선반보다 안정적이고 벽면도 정돈돼 보입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다리나 발을 닦을 때 허리를 많이 구부리게 되잖아요. 저처럼 배가 나온 분들은 이게 되게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이럴 때 하부에 발을 올릴 수 있는 얕은 단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네 번째, 세면대는 언더카운터로 하세요. 탑볼 세면대는 세면대와 상판 사이에 물때가 끼고 청소하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언더카운터 세면대는 상판 아래에 세면볼을 매립하는 형태라 청소가 편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언더카운터 세면대 상판 크기는 세면대 가로폭의 2배로 설정하면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여요. 세면대 상판은 타일이나 세라믹, 인조 대리석 등 여러 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현장은 주방과 동일한 그레이스 화이트 세라믹 상판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센서 조명인데요. 욕실 조명에도 IoT 시나리오를 적용했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모션 센서로 불이 켜집니다. 밤에 어두울 때 스위치를 더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현관에 다는 센서 조명은 움직임이 없으면 조명이 꺼지잖아요. 욕실에서 이런 센서 조명을 쓰면 볼일 보다가 불이 저절로 꺼지니까 손으로 휘적휘적 해줘야 하거든요. 이때 제 역할을 해주는 게 제실 센서예요. 사람의 호흡이나 미세 움직임을 감지해서 움직임이 없더라도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인테리어 평당 비용이 300, 400 이렇게 계속 오르면 결과물도 훨씬 고급스럽고 좋아질 것 같지만 단순히 고급 자재를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그냥 비싸고 부담스러운 집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집이 무엇인지 알고 내 취향과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인테리어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달레 대표 박장호였습니다.